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시리즈인데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경찰 면접 학원이에요. 근데 이제 해경 면접 학원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 면접은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경찰직하고 이제 경찰직하고 공안직 면접 시즌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1순위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맞죠? 소위 말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기출 족보가 많다는 이유로 이 심층 면접에서 기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이 그 해당 직렬 출신자라는 걸 강조하면서 전혀 전문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해당 직렬 출신자가 가르치는 게 왜 문제라고 했죠? 직무 선입견 때문에. 맞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뭐냐면 2순위는 전문성이 없는 곳이에요. 전문성이 없이, 이게 이제 면접 강사는 진입 허들이 낮다 보니까 대충 본인이 사기업 면접책 놓고 본인이 거기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제 심층 면접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직접 채용 프로세스나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예요. 그러면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줄 안다는 건 그 해당 조직체 내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추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면접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면접 예상 질문들을 개발해서 그 해당 조직체에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쪽 경찰이나 공무원 쪽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막 30명, 50명, 100명, 1000명, 뭐 700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면 이 심층 면접의 구성 원리에 맞게끔 못 가르쳐요. 이거 제가 해봤어요. 제가 거의 몇 년이죠? 제가 4, 5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소위 말해서 유명한 곳, 제일 큰 곳, 그죠? 거기서 총괄, 면접반 총괄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변형해가지고 아니면 뭐 3인에서 5인 소그룹 아니면 뭐 11인, 15인 이하 뭐 이런 소그룹 코칭반을 프로그램 변형해서 30명, 50명, 100명 이상 넘어갈 때 이제 그 구성 원리에 맞게끔 코칭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박리다맥식으로 30명, 50명도 안 돼요. 선생님 혼자서. 그리고 선생님이 팀으로 구성되려면 선생님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넣어야 되는데 훈련을 받으려고 안 하죠. 어차피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맞잖아요. 경찰직 예로 들자면.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때 한 분 있다 했잖아요. 한 분. 소방직 쪽에 그 언론 미디어학과 현직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실제 전문가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구성 원리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전 못 봤어요. 아직. 못 봤고. 자, 제가 이제 이 전문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근거. 자,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어느 면접반 선생님이 소지포장단이라는 걸 강조했대요. 제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 안에 요게 이제 장점을 얘기한대. 장점. 이건 단점이고. 여러분들 면접 시험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어필하는 시험이다 아니다? 이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전부 다 전문성이 없는 곳이고 대부분 뭐 이런 메이저 스피치 학원이나 이런 면접반에 전문성 없는 선생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점을 어필하려고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사기업에서는 일부 파트에 따라서는 이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 부서 이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장점을 어떻게 어필하는가라는 그 어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케팅 능력을 검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특히 예외적인 경우고 공공기관, 특히 공공기관 쪽 채용에 있어서는 장점을 어필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정확하게 있는지 제가 단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수험생들한테. 선생님 단점은 감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점을 어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학원에서는 단점인 듯 장점인 듯 물에 술 타듯 이렇게 감추라고 하던데요. 아니라 했죠. 제가 각 분야별 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예요. 맞죠?
근데 불완전한 존재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재,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가 적은 인재들은 어떤 사람이드냐, 자기가 부족한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자기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부족한 점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재예요. 이거를 해양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 면접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요걸 검증하려고 하는 거고, 요것만 하는 건 아니고, 요거 말고 이거 이제 자기 조절 능력에도 해당되고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는 태도적인 부분에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들은 자기 단점 얘기하면 단점 얘기 안 해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상황 핑계 대고 사람 핑계 대면서 자기의 단점이 마치 장점인 양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맨날 남 탓해요. 원인을 항상 다른 사람한테 돌린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점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저는 뭘 해도 안 돼요, 이렇게 자기 비하하는 걸 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던데, 자기 비하랑 자신의 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계속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랑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알겠죠? 제가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장점이 면접에서 중요하고 장점을 어필하려고 하는 시험이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성 원리에 맞게끔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은 명확해요. 저 사람이 어떠한 인생의 가치 기준점으로 어떠한 기준점 하에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왔는지, 그 인생의 자치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인생의 자치들을 보면 향후 입사하고 나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거든. 제가 그걸 뭐라고 했어요? 경험 면접의 구성 원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상황 면접에서는 행동 중거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과학적 구성 원리상. 맞아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인간관계론상 어떤 식으로 자기를 발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일을 잘 처리할까, 이거는 저 사람이 인간관계론상 무엇을 중시 여기는지, 공동체 속에 자신의 기준점이 뭔지,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문적인 곳에서 장점을 잘 어필하려고 하는 어떤 스킬을 가르쳐 준다든지 장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곳이 있다면 그거는 전문성이 없어요.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근거가 없이 피드백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예요. 제가 보면 저한테 면접 코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윌땡이나 이땡에서 총괄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부산에서 총괄할 때는 서울에서 내려오고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방을 잡고 이제 밀코반 수업을 듣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제 컨설팅사로 오픈했을 때 이제 주로 1대1 코칭, 그 다음에 이제 17인, 15인 이하 밀코반 형태로 막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밀코반을 안 하는 거고, 1대1 코칭을 온오프라인으로 받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전국 각지에서 다 오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제 체불 경험이 3번에서 4번 이상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니면 최소 2번 이상. 근데 요즘에는 좀 추세가 바뀌어서 이제 면접 그 유튜브에 제가 이걸 자주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초시생들, 면접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한 반 이상이 이제 몰리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이제 10년 가까이 코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체불 경험이 한 3번, 4번, 기록이 7번이거든요. 해경 쪽에 7번 있었고, 육경 쪽에 6번, 검찰직 쪽에 6번. 근데 그분은 이제 경찰을 6번 떨어지고 검찰직으로 최종 합격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경찰직 쪽은 지금 이제 코칭 받고 있는 분 중에 서울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산에 코칭 받으러 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체불 경험이 6번이에요. 해경 1번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소위 말해서 제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다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코칭 받다 보면 본인들이 그때 피드백 받았던 것 중에 황당한 걸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를 유명하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닌 분들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코칭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았던 황당한 피드백이 너무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하는 뉘앙스를 펼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제가 이거는 너무 황당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모상식한 피드백인지. 그 다음 또 이런 피드백도 있어요. 너는 너무 성격이 모나고 드세 보여서 면접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어. 그 수험생님 너무 황당해서 찾아왔는데, 부산이에요, 그분은. 부산인데, 거기 뭐 100명 이상씩 몰리는데 가가지고 100명 이상씩 몰리는 데니까 선생님 한 명이 100명 넘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결국은 뭐예요? 주입식으로 자기 혼자 설명하고 수험생들 이제 100명 넘게 앉혀놓고 이제 자기 설명하는 게 끝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내서 이제 조별로 자기가 앉아서 이제 답변하는 거 듣고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그 전체 수업에 하나씩 끼워 넣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코칭 수업이 아니라 그냥 필기 과목처럼 계속 수업하다가 이제 한번 모의 테스트 식으로 한 번씩 앉아서 보고는 피드백 하는 게 단 거예요. 이제 수업 마칠 때쯤에. 아니면 수업 초반에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뜸 보자마자 말을 듣자마자 너는 이제 뭐 모나고 이제 모나 있는 성격이고 무슨 성격이라서 뭘 안 한다 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분이 황당해서 이제 열받아서 찾아온 거예요. 아니, 그때 계속 본인 혼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이제 조별을 나눈 다음에 조별 앞에서 몇 개의 질문 답변을 들었는데 그 몇 개의 질문 답변을 듣고는 제가 성격이 모나있고 성격이 이런 성격이란 걸 어떻게 그 선생님이 하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고 근거를 얘기를 안 해주더래. 어떤 걸 근거로 성격이 모나있다고 이 선생님이 인식했는지 근거는 아예 얘기도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그 선생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를 얘기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보 분석을 할 만한 것도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수백 명 앞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조를 나눠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피드백 한번 준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맞죠? 모르죠. 저도 그분은 초능력자인가 봐요 이랬어요. 제가 1대1 코칭 할 때도 제가 까다롭게 뭘 요구를 많이 하죠. 제가 1대1 코칭 처음에 할 때 이제 기본적인 사전 인터뷰 먼저 하죠. 몇십 분 동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죠. 질의응답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에서 번호 순서대로 여러분이 가치관이 도출되게끔 1차 과제를 내드리죠. 영상 설명 또 따로 들리고. 맞죠? 그럼 그 과제를 또 분석을 해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대부분 뭐라 하냐면 제가 지금 땡땡 분은 어떤 분인지 지금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다. 당연하죠. 처음에 어떻게 그걸 파악해요? 내가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그래서 2차 코칭 때 다면평가 과제랑 그 다음에 2차 코칭 과제를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이제 코칭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코칭에 2차 코칭 때는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코칭해요. 네. 파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전 진단, 제가 개발한 성향 사전 진단 도구, 그 다음에 인생 가치 기준점 도출하는 진단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45분씩 해도 잘 파악이 안 돼서 조심스럽게 코칭하는데, 아니, 혼자서 처음에 수백 명, 수십 명 모아놓고 막 일방적으로 수업하다가 모의고 테스트라고 기출 질문 몇 개 던져놓고는 답변하는 거 듣고는 너는 성격이 뭐나 있어 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면 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근거도 없잖아, 말을 할 때. 근거가 없어. 근거라도 얘기를 해주든지, 뭐를 근거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것. 교육 수능성이 낮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면접 코칭 수강 신청할 때 다양한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제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 상담 일절 안 된다. 그 다음에 카톡 상담만 가능하고, 카톡 상담 딱 연락 오면 제가 엄청나게 많은 항목의 안내 영상 공고문을 놓고는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찬찬히 무조건 다 읽어봐라. 읽어보고 추가로 궁금한 건 언제든 질문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교육 수능성이 낮은 분들 있죠.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는 교육 수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보도 안 하고 대충 보다가 선생님 깝깝한데 제 질문에만 답을 해주세요 이래요. 그리고는 보도 안 하고는 질문을 막 남발해요. 거기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을. 그럼 제가 안에 다 있으니까 거기 찬찬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선생님 그냥 제가 바쁜데 그냥 제가 궁금한 거 바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현재 정해진 규칙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변형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거죠. 본인은 선생 한 명이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수백 명이에요. 전국 각지에.
그걸 제가 언제 일일이 그걸 답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상담 직원을 고용해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안내 영상에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럼 뭐예요? 이분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 같은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겠구나. 그러니까 영상에 미리 공통된 부분을 설명했겠구나. 그럼 내가 좀 답답하더라도 일단 영상을 차분히 한번 보자.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다수의 성향인데, 교육 성능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입맛대로 뭐 요것 좀 하면 어때? 뭐 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나 주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이 그래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마치 이제 막 일탈 행위를 하면서 음주운전을 그때 한번 하고는 반성하고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논외고 그거는 별개인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이 규율 성능성이 낮다고요. 그럼 제가 이러저러한 근거로 당신은 규율 성능성이 낮으니까 면접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근거를 얘기하고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근데 근거를 얘기 안 하고 피드백해.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왜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데 근거가 뭔데? 그래야만 되니까. 제가 그게 왜 잘못된 피드백인지는 아주 상세하게 과학적 구성 원리에 따라서 설명하는 영상을 저희 채널 맨 윗페이지 메인 영상으로 올려놨죠. 한번 보세요. 알겠죠? 네. 근데 다 전문성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빈칸 채우기. 요것도 이제 부산에 있던 학원에 이제 적용되는 건데, 이 학원이 유명해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게 막 스피치 학원 쪽으로 막 퍼져나갔는데, 제가 이제 총괄할 때, 경찰 면접 학원, 이제 필기 과목 학원에서 이제 면접반을 총괄할 때,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 본인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에 따라서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제가 OT 때는 이제 학원가에서는 다 모아놓고 하니까 그걸 계속 설명하니까 여기서 스파이를 보냈어. 스파이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아요. 왜냐면 스파이에 걸어내기 위해서 소원 번호를 사실은 받거든요. OT 때. 저희는 안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거든. 그랬더니 학원 관계자가 들어와가 그것만 빼가고 그다음에 가만 듣다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희 그때 우리 학원의 원장이 잡았어요. 걔가. 그 친구가 잡았다고요. 잡으니까 실토하는 거야. 몇 번 했어요. 몇 번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니면 그 홍보 문구를 보고는 자기들도 생각할 때 그게 맞다 싶으니까 안에 구성 원리는 모르고, 나만의 답변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문 기자나 각 분야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그것도 전문가도 아닌데, 이 모범 답안이란 거, 질문마다 모범 답안이란 걸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단어 가로치기라는 거예요. 단어 가로치기한테 자기 단어를 넣으래. 그러면 나만의 답변이 만들어진 거래. 제가 본 제일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쪽에 스피치 학원에 다니다가 이제 몇 번 떨어지고 저한테 찾아온 친구가 처음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뭐 나만의 답변 만들기라니까, 제가 이 나만의 답변 만들기 학원을 다녔는데요, 이런 식이던데 여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거기서 따라해서 이제 그런 걸 따라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맞죠? 나만의 답변 만들기는 제가 이 고시학원 쪽에서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전국에서 최초로. 그 다음 밀코반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코칭이란 말을 제가 먼저 썼어요. 코칭이란 말 자체도 안 썼어요. 코칭하고 티칭은 다르거든요.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는 따라 쓸 수 있잖아요. 그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했다. 제가 다면평가 과제 내드릴 때 2차 과제로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 항목들을 작성할 때 그거 본인이 요약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 지인들만의 고유 문체라는 게 있는데, 그 고유 문체하고 그 주변 지인들이 써놓은 내용하고 같이 분석을 해야 정확하게 분석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마다 고유 문체가 다 달라요. 이게 지문처럼. 근데 이거를 그 문체는 그대로 두고 단어만 바꿔본들 그게 어떻게 자기의 고유 답변이 되냐고요. 기준점은 다 그대로인데, 이거는 제가 뭐라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겠죠. 근데 대다수 수험생들이 저기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리니까 이런 걸 주는데도 바보 멍청이들처럼 앉아서 그걸 보려고 해요. 그 단어를 넣고 있다니까. 거기 미국에서 깨어난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코칭 받으면서 바보 멍청이란 말은 제 표현이 아니라 그 수험생들 스스로 하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냥 홀린 듯이 이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란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바보 멍청이란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 이제 말도 안 되는 집단 체면에서 깨어난 게 그렇대요. 자기가 이제 모 스피치 학원에서 한 3-4번 다녔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스피치 학원을 안 다니고 이제 면접 스터디를 하는데, 그 면접 스터디 다니는 누군가가, 혹시 땡땡 스피치 다닌 거 아니에요? 이러더래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땡땡 스피치는 답변은 다 똑같던데, 이렇게. 가로채기만 하니까. 그때 제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근데 상당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판하니까 노량진에 이제 경찰 면접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신만의 답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러고는 아예 피드백을 안 해주는 거야. 방임 형태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반드시 코칭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왜? 성인들은 자신의 가치 기준점이나 자신들의 이제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그것을 표현하는 교육이 우리나라에는 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도로 훈련된 선생님이 그것을 이제 계속 끄집어내서 본인만의 표현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게끔 계속 가이딩을 해줘야 돼요. 코칭을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비판하니까 아예 그냥 방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 비판해. 이제 저기는 방임한다. 방임하니까 안 좋아. 우리처럼 이렇게 딱 틀을 잡아주는 게 좋아. 이러고 또 저쪽에서는 저한테 이제 주워 드린 게 있으니까 저 봐라. 틀 제기하는 거는 획일화된 답변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방임이 맞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왜 고시학원에 전속계약 해지했는지 알겠죠? 염증이 났어요. 염증이. 조건은 다 좋았어요. 저라고 바보예요. 제가 팀 적당히 만들어서 뭐 700명, 500명 모이는 곳에 총괄하면 얼마나 손쉽게 돈 벌어요. 1년에 한 2번만 고생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경찰직 같으면. 서울에서 계속 올라와서 총괄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부산 대구 쪽 총괄할 때도. 제가 내려왔을 때, 노량진에서 강의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거는. 이 학원 시스템이 안 맞아, 이게 지금 코칭 프로그램이랑. 그래서 이제 부산 대구 쪽만 총괄하고, 왜냐면 이쪽은 인원이 그나마 적으니까, 제가 프로그램 어떻게든 변형해서 한번 넣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노량진이 계속 올라와달라 했어요, 학원별로. 근데 제가 안 간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막 30명 정원, 50명 정원 이래가지고 막 하던데,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기본은 1대1로 가야 돼요. 1대1 아니면은 뭐 3인, 5인 그룹 코칭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스터디원들, 아니면 뭐 한 17인, 15인 이하. 근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당 150만원씩 받아도 부족해요. 그 단가라는 건 이제 기회비용이잖아요. 학원 입장에서는. 예. 저는 손실액을 감안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구축이라는 우리 현직자들 위주로 된.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학원 단가에는 안 맞으니까 지금 학원에서 수익성 있게 뭐 30명, 50명, 100명, 뭐 700명 모아놓고 비전문적인 선생님 투입하고 이러면 그게 단가 맞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저하고는. 이 코칭 프로그램 취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걸으세요, 좀.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도 이걸 좀 요청을 해서 지금 올려드리기는 한데, 걸으면 가실 만한 데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장단컨대. 다 한 군데는 걸릴 거예요, 아마. 그게 좀 문제긴 하죠. 이상입니다.